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이자 선진국들도 선택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되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전제하에 탈원전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 집단들이 전력 대란, 전기요금 폭탄 등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면 올 여름에 당장 정전이 일어나고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주장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각각 2021년, 2022년의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에 전력 수요가 7차 계획 대비 원전 8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하는 11.3기가와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탈원전 정책과 중장기 전력 수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가정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을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력 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 발전 단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 처리 등의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 진보로 발전 원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발전 원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몇 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가장 저렴해진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2022년에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원가를 산정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산업부 장관 배웅규입니다. 먼저 오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하였습니다. 노후 원전의 설계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전이 줄어드는 자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대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려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근거가 약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탈원전을 하면 전력 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주장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 영향을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들의 근간에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8차 전력 수급 계획의 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전력 수요 전망을 미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투명하게 사실과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신고리 569기의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공론화 결정 이전에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당정 협의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국민들의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 걱정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원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어떠한 결과에도 흔쾌히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것을 좀 막아주시고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공론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기대합니다.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 여름철 전력 대란과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주장들은 국민들의 오해와 우려를 낳을 수 있어 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 영향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건 1, 첫 번째 안건, 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 영향입니다. 2페이지 올여름 전력 수급 전망입니다. 금년 여름철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현재 전력 공급 능력은 지난해 9,240만 kW에 비해 크게 증가한 9,707만 kW이며 올해 피크 수요는 8,650만 kW로 전망되어 1,000만 kW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여 예비 전력이 500만 kW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 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하여 1000만 kW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탈원전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급 전망입니다. 2030년 전력 수요는 약 102GW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요 전망 워킹그룹에서 지난 7월 13일 발표한 결과입니다. 근본 수치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의 113.2GW에 비해 11.3GW 감소한 것으로서 GDP 성장률 전망을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춰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30년까지 GDP 성장률 전망 2.5%는 17년부터 22년 평균 3%로 최근 정부의 경제 전망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력 수요 대비 적정 설비 용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는 5GW의 전력 설비 초과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 설비가 감소하여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30년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입니다. 5페이지 기존에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 분석과 평가입니다.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이 발표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을 살펴보면 각 분석마다 가정이 각각 달라 전기요금 전망에 큰 차이가 납니다. 2030년에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11% 증가한다는 분석부터 3.3배인 230%까지 증가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대체로 과거 7차 수급 계획의 수요를 전망하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발전 비용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전력 소비 증가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탈원전에 따른 효과만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6페이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입니다.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력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향후 5년간 전력 설비에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 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 전기요금 전망의 고려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중장기 전기요금 전망은 신재생 발전 단가,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되면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검증 과정을 거쳐 보다 정확한 전기요금 전망을 국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균등화 발전 원가입니다. 8페이지 균등화 발전 원가의 변화입니다.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 발전소 건설 비용, 운영 비용과 연료비 등을 반영하여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비용만을 고려하여 발전 비용을 산정하면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 사고 위험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9페이지 균등화 발전 원가 산정 추진 계획입니다. 해외 에너지 기관들이 산정한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살펴보면 가까운 미래에 원전이 풍력과 태양광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에 영국의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는 2025년에 원전이 신재생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정산 단가는 약 68원으로 풍력 태양광의 3분의 1 수준에서 원전이 저렴해 보입니다마는 이는 고정비 연료비를 중심으로 산정한 관계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전과 신재생 발전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신재생 발전소 입진한 해소와 주민 수용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려는 정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리 1호 개최를 기회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440조 원 규모이며 향후 시장 규모는 더욱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선진국 대비 80% 수준의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을 고리 1호기 본격 해체 전인 2021년까지 모두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에너지 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망입니다. 에너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친환경적이면서 스마트한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3월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에너지에 융합하면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2022년까지 약 11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